영화는 100년 후 현재를 배경으로 VR 게임이 사람들에게 항상 게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는 시대를 그려. 게임 제목은 엑스지로. 당시 가장 유명한 게임이었고 지도 확장 기능과 자유 탐험이 가능했어. 하지만 12년 후 게임도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고 영웅들은 마왕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 결국 모두 패배했지. 사실 이 마왕도 플레이어였는데 그의 길드 멤버들은 이제 예전처럼 온라인에 많지 않아. 모두 현실 생활에 바빠서 그렇지. 마왕은 그 길드의 주인이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오늘이 게임 마지막 날인데 오직 마왕만 남아있어.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함께 만든 무덤을 포기하지 않아. 그는 길드의 상징인 지팡이를 챙겼어. 그는 동료들이 이곳을 떠난 걸 원망하지 않아. 모두 현실 세계를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 후 그는 집사 엑스바와 하녀들을 데리고 무덤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어. 왕좌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덤의 최강 NPC인 ABD를 만났어. ABD는 수호자들의 지휘관이야. 그는 ABD의 설정을 살펴보고 지팡이로 그녀의 설정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깊이 사랑하도록 추가했지. 그는 동료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도 그는 게임에서 나오지 못했어. 시스템이 사라졌고 플레이어 권한도 없어졌어. ABD는 마치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했어. 그는 운영진에게 오류 신고를 할 수 없었어. 그는 시바스에게 무덤 밖을 감시하라고 명령했고 하녀들에게는 각층을 순찰하라고 했어. 그런데 NPC들이 정상 명령을 수행했지. 원래 설정된 명령이 아니었어. 그는 ABD를 불러 몇 가지를 시험해봤어. 그녀에게서 향기가 나는 걸 느꼈고 이건 분명 게임이 아니라고 확신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보고 가슴을 만져봤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거든. 그는 ABD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녀에게 수호자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2번과 8번을 제외한 모두를 결투장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했어. 그는 결투장으로 순간이동했고 마법 아이템이 여전히 작동하는 걸 확인했어. 수호자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이 결투장은 쌍둥이 엘프 스카이가 관리하는 곳이야. 첫 번째는 아우라였고 아우라는 이곳에서 자신을 절대자로 여겼어. 아우라는 동생인 마데를 불러 절대자에게 인사하게 했어. 겉보기와 달리 아우라는 여자고 마데는 남자야. 둘 다 그가 최고 지팡이를 가져온 것에 놀랐어. 이 지팡이는 가장 강력한 돌로 만들어졌고 세계 보물 등급 아이템이야. 그는 아보가 수호자들을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며 마법을 시험했어. 그는 불마귀를 소환했고 쌍둥이에게 싸워보게 했어. 불마귀가 높은 등급임에도 쌍둥이는 쉽게 이겼어. 그는 연계 마법을 사용해 XSS에게 연락했어. 엑스아스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해 바로 보고하러 왔어. 쌍둥이는 불마귀를 처리했고 그는 둘에게 약간의 물을 줬어. 둘은 그가 무서운 사람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3층 수호자인 사티아도 도착했어. 그는 모두 충성심이 강하다는 걸 깨닫고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는 이 세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지루한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머무르기로 했어. 그는 사티아와 아우라가 싸우는 걸 봤어. 두 사람은 그들을 만든 두 주인처럼 싸웠지. 5층 수호자인 시투스가 와서 싸움을 말렸어. 시투스는 진정한 전사였고 데미는 8층 수호자로 매우 똑똑한 악마였어. 그는 넥스버스에게 무덤 상황을 보고하게 했어. 너를 찾은 이유는 아보가 전속 집사라서 주인님의 명령이 있으면 꼭 부르라고 했어. 네가 나타나자마자 권위를 보여야 했고 네 아내로서의 자격으로 아베드가 사티와 1대1로 맞섰어. 데미는 아우라를 남겨두고 여자의 문제를 해결했어. 하지만 데미는 두 여자 중 한 명이 나중에 주인님의 혈통을 이어받길 바랐어. 데미는 네가 언젠가 그들을 떠날까봐 걱정했기에 그들에게 봉사할 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시투스는 주인님의 자식을 섬길 생각에 매우 기뻐했어. 두 여자는 다툼을 멈췄고 주인님은 아내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누가 정실 부인이 될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어. 지금은 우선 계획을 시작해야 했어. 너는 방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이상하게 변한 걸 느꼈어. 아보와 있을 때 욕구가 갑자기 뭔가에 눌려버렸어. 배고프거나 피곤하지도 않고 육체적인 욕구도 행동하지 않으면 더 눌릴 것 같았어. 검을 써보려 했지만 안 됐어. 대신 전사의 갑옷을 이분이 사용할 수 있었어. 밖에 나가려 할 때 하녀 나비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너는 허락하지 않았어.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가려던 참이었어. 막 나가려는데 데미의 새 악마 장수가 발견했어. 그들은 이 갑옷 입은 내 모습을 알아봤어. 너는 바람 쐬러 나가고 싶었지만 데미가 누군가 따라가야 안심한다며 동행을 요구했어. 결국 그를 따라오게 했어. 너는 하늘을 날기 위해 목걸이를 꺼냈어. 하늘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았고 이 세계를 정복해볼 생각도 했어. 너는 마귀가 무덤을 위장하고 있는 걸 보고 내려가서 인사했어. 마귀를 칭찬하며 무덤 안에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반지를 선물했어. 마귀는 네가 갑옷을 입은 이유를 궁금해했고 아베드가 들어와 네가 계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그런다고 했어. 아베드는 마귀의 반지를 질투하는 듯 보여서 너도 그녀에게 반지를 하나 줬어. 그리고는 떠났어. 이제 이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 검한 가즈프를 만났는데 그는 레넬나라 사람이었어. 어느 날 마을이 공격당했을 때 난민들을 왕도로 데려가 구해줬어. 그의 부하들은 상대가 적국 바하루스라 병력이 부족할까 걱정했어. 그는 이게 함정이라 생각해 병력을 나누지 말고 바로 왕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 몇몇 주민을 희생할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평민 출신이라 고생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했어. 그때 주인공은 거울로 주변을 관찰하다 공격받는 마을을 발견했어. 그들은 도둑이 아니라 군인 같았어. 네가 이상함을 느꼈어. 예전 같으면 이런 광경에 불편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 무시하려 했지만 캐버스를 보며 주인님이 떠올랐어. 네가 세바스에게 아보에게 장비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함께 마을을 구하러 갔어. 네가 세바스의 주인에게 빚을 갚고 싶었거든. 그분은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구해줘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어. 네가 지팡이를 들고 마을에서 위기에 처한 두 자매를 구하러 갔어. 심장조이기 마법을 군인 한 명에게 써서 즉사시켰고 다른 한 명은 번개로 죽였어. 그리고 죽은 군인으로 언데드 기사를 만들어 처리하라고 명령했어. 갑옷 입은 적들이 많았지만 아보도 도착했고 너는 언니에게 회복약을 줬어. 둘 다 너를 두려워했지만 아보가 처형하려 하자 너는 막았어. 이건 회복약이고 너는 마법사라고 설명했어. 너는 두 자매를 보호하는 방패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소환호각을 줬어. 언니가 내 이름을 물었고 너는 자신을 아이두고 언데드 기사라고 선언했어. 언데드 기사는 마을 군인들을 계속 학살했어. 그들은 모두 계급이 없었고 강력한 언데드 기사였어. 그들은 네가 장난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대장은 군인들을 방패로 삼아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다음 목표였어. 언데드 기사는 계속 학살했고 아이두고가 나타나 멈추라고 명령했어. 너는 가면을 쓰고 군인들을 돌려보내 상관에게 보고하라고 했어. 만약 또 난동을 부리면 죽음이 닥칠 거라고 경고했어. 군인들은 모두 도망쳤어. 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하러 왔다고 알렸지만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어. 대가가 있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 너는 방금 전에 본 두 자매를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마을 촌장 집으로 갔어. 보답으로 재물이 아니라 정보를 원했어. 네가 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야. 우선 네가 있는 마을과 관련된 일부터 말할게. 너와 이 마을은 왕국 영토 안에 있고 제국 세력과 자주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 평야 지역은 왕국 수도와 제국 남부 국경이 맞닿은 곳이고 두 나라 사이에는 법국이 있어. 갑옷을 입은 자들은 제국 군대였지만 법국이 왕국과 제국 사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음모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근처 도시에 모험가 길드가 있어서 너는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안장했고 아이고는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지만 너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 마법을 쓰지 않았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점차 회복되는 걸 봤고 아보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너는 그녀가 연기 연습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마을 촌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물어보니 군대 한 무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어. 아이고는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너와 촌장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기로 했지. 그 군대는 왕실 경비대 대장인 가즈프의 부대였어. 그는 제국 군대를 처리하러 왔지만 아이곤이 이미 다 처리해서 대신 감사 인사를 전했어. 그런데 갑자기 병사들이 적이 다가온다고 보고했어. 그 적들은 법국 출신 마법사들이었고 그들은 제국 군인으로 변장해 마을을 공격하려 했어. 이 마법사는 왕실 경비대 대장 가즈프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공격 전에 상급자로부터 강력한 보물을 받았어. 곧 법국 마법사들이 마을을 포위했고 가즈프는 자신이 목표임을 깨달았어.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가즈프는 밖으로 나가 싸우기로 했지. 그리고 그는
아온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간청했어. 이 말에 너는 감동받아 가즈프와 함께하기로 했어. 가즈프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너는 그에게 법국 마법사들을 맞이할 선물을 줬어. 가즈프는 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병사들과 함께 적진으로 돌진했어. 근접 전투형 전사인 가즈프는 원거리 마법사들과 싸우기 매우 힘들었고 그들은 천사 로봇을 조종해 그를 괴롭혔어. 가즈프는 무술 기술을 써서 첫 번째 적들을 증발시켰고 이어서 회전배기 가속 기술로 다음 적들을 제거했어. 하지만 지휘관이 나타나 보물을 사용해 더 많은 천사를 소환했고 전투가 길어지면서 가즈프는 지쳐갔어. 그의 병사들은 모두 쓰러졌고 천사들이 가즈프를 계속 포위해 그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 마지막 힘으로 싸웠어. 지휘관은 자신만만하게 가즈프를 죽이고 마을을 파괴하려 했지. 그때 아오니 마법으로 가즈프와 자리를 바꿔 그를 마을로 데려왔어. 가즈프는 네가 준 선물이 마법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물건임을 알았어. 너는 지휘관과 부하들에게 인사하며 마을을 살려달라고 나선 줄 알았던 그를 조롱했어. 지휘관은 네가 싸움을 원한다고 생각해 마법사들을 보내 공격했지만 네 몸은 전부 뼈로 되어 있어 물리 공격의 면역이었어. 두 천사를 쓰러뜨린 후 너는 그들이 게임 속 몬스터임을 깨닫고 한 번의 기술로 모든 천사를 순식간에 없앴어. 법국 마법사들은 두려워하며 전력을 다해 너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의 마법은 게임 내 최악 수준이라 너에게 전혀 닿지 않았어. 지휘관은 고급 천사를 소환해 너를 시험했지만 너는 한 번의 지옥 불꽃으로 그 천사를 증발시켜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어. 마을을 살려달라고 나서서 그는 최고신을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어. 이 녀석이 나가려는 것 같아서 네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 지휘관은 곧 천사 몇 마리를 소환해 너를 공격했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어. 내 몸이 온통 뼈로 되어 있어서 물리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었거든. 두 천사를 쓰러뜨린 후에 그들이 모두 게임 속 몬스터라는 걸 깨닫고 한 방으로 모든 천사를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마법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척 두려워하며 전력을 다해 너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쓰는 마법은 이 게임에서 가장 허접한 것들이라 너에게 닿을 수 없었어. 이를 본 지휘관은 에이온을 즐겁게 하려고 고급 천사를 소환했는데 단 한 번의 지옥불꽃 공격에 그의 천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지휘관은 무척 두려워했어.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싸우기로 했지. 수정구슬로 최상급 천사를 소환했고 이번에는 네가 그 힘에 겁먹을 거라 생각했어. 공격이 옷에 묻을까봐 걱정된 너는 에이보에게 보호 스킬을 쓰라고 명령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 사실 네가 걱정한 건 그냥 아이 장난감 같은 거였고 에이보는 주인에게 무례를 범한 하급자들에게 몹시 화가 나서 그 천사를 없애기 위해 블랙홀을 만들어 빨아들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지. 최고신의 힘을 본 그와 동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는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소금을 팔게 한 후 두 사람은 무덤으로 돌아갔고 그때 에이도는 자신의 주인이 정말 멋지다는 걸 느꼈어. 무덤에 도착하자 아군은 모든 수호자들을 소집해 지금부터 자신의 이름을 길드 이름으로 바꿀 거라고 알렸어. 그 이유는 길드의 명성을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이야. 만약 여기 갇힌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들이 쉽게 네 길드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거야. 아베드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 세계에는 더 이상 갇힌 플레이어가 없고 네가 잡은 지휘관도 더 이상 신문할 게 없대. 그래서 너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 보고가 끝나자 아부가 다시 주인을 유혹하는 장난을 쳤고 너는 전에 그녀의 감정을 조작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아부는 신경 쓰지 않고 언제 너와 혼인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때 사티아가 방에 들어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사 자스와 함께 임무를 떠났어. 에이도를 보자 사티아는 질투를 느꼈지. 아부도 마찬가지였고 두 여자는 사랑의 전쟁을 계속했어. 하지만 주인이 여기 앉아 있어서 아무도 소리 지르지 못했어. 아오는 도시의 모험가 길드로 갔고 이번에 함께 간 사람은 한연 아베였어. 길드를 다시 등록해서 너의 등급은 아직 R급이었지. 이를 본 모험가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들은 이 세계의 절대자가 바로 너라는 걸 몰랐어. 너는 한 번 던지기만 했는데 그가 공중으로 날아가 입으로 착지했어. 그런데 그 던지기로 근처 여자의 만화 무략이 깨져버렸지. 그녀는 화가 나서 너에게 배상을 요구했어. 그 무략은 매우 비쌌거든.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너는 그녀에게 자신의 생명력 무략 한 병을 주고 배상했어. 그 후 두 사람은 여관방을 빌려 쉬었지.
나베는 인간들이 너무 불쾌하다고 말했어. 그들은 아부처럼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거든. 하지만 주인이 신분을 숨기길 원해서 나베는 명령을 따르고 그들을 살려줬어. 너는 나베에게 이 여행의 목적이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이를 위해서는 모험가가 되어 R급에서 최고 등급까지 레벨업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지갑이 텅 비어서 둘 다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권능이 넘치는 주인에게 무덤에 보물이 있는데도 지금은 생계를 위해 동전 몇 푼을 벌어야 하다니 믿기지 않아. 아까 그 모험가 소녀는 생명력 무략 감정을 위해 감정사를 찾아갔고 감정사는 그 무략이 신령의 피로 만들어진 전설 속의 희귀한 물건이라고 알려줬어. 너무 귀해서 누군가 그녀를 죽이고 빼앗으려 할 거라고 했고 안전을 위해 그 무략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했지. 너는 길드에 와서 몬스터 토벌 임무를 받았어. R급이지만 최고 난이도 임무를 선택해서 몬스터가 어떤지 보고 싶었지. 하지만 레벨이 부족해서 접수원이 임무를 줄 수 없었어.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맞는 임무를 골라달라고 부탁했어. 그때 모험가 그룹이 와서 너를 임무에 초대했어. 그들의 리더 피터가 멤버들을 소개했지. 피터의 말을 듣고 너는 이 세계의 마법과 특별한 힘에 재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특히 네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어제 감정사를 만난 할머니의 친손녀야. 그녀는 어떤 마법 아이템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재능을 가졌대. 이 말을 듣고 나베와 너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만나보고 싶어 했어. 피터는 그들의 임무가 도시 주변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 몬스터가 너무 많아서 너희 그룹의 도움이 필요하대. 너는 흔쾌히 승낙해서 모두가 빨리 출발할 수 있게 했어. 출발 전 그룹의 청년 V가 너희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었고 너는 그냥 동료라고 했어.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나베에게 청혼했어. 나베는 그에게 신분을 알라고 경고했지. 그녀가 혀를 자르겠다고 했지만 나베의 차가운 눈빛에 오히려 더 두근거림이 커졌다. 모두가 회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별도의 임무를 받았고 임무 지명이 니아라는 걸 알자 나베는 즉시 주군을 보호하라고 했고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톡 쳐주었다. 그 후 모두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니아의 요청을 들었다. 니아는 마을로 가서 약초를 채집하고 싶어 했고 온 길 내내 아온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다. 한편 도시 안에서는 한 도적 소녀가 마법사 한 명을 찾아가 막 훔친 목걸이를 자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 목걸이가 엄청난 힘을 지닌 보물이며 이 페시아 같은 천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온 일행은 다음날 아침 바로 출발했다. 반나절 정도 걸어가다 모두가 쉬기로 했고 그때 니페시아가 이곳이 투의 왕이라는 이름의 야수 영역임을 알려주었다. 이 야수는 수백 년을 살아온 매우 똑똑한 생물이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야수가 강해 보여서 그도 만나보고 싶어 했다. 그때 더미는 그가 없는 사이 그의 방을 정리하려 했지만 방에 들어가 보니 아보드가 주군의 침대 위에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너무 보고 싶어서 해골 그림이 그려진 베개를 안고 내 사랑이라 부르며 더미도 할 말을 잃었다. 한편 주인공과 모험가 일행은 계속 길을 떠나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 괴물떼가 길을 막아섰다. 그는 뒤에 있는 모험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자신과 나베는 힘을 합쳐 이 녀석들을 쓸어버리기로 했다. 그는 검을 들고 첫 번째 괴물을 즉시 쓰러뜨렸다. 이를 본 모험가들은 그가 이제 동료가 아니라 도전자가 된 줄 알았다. 기본 검술 몇 번으로 괴물들이 모두 쓰러지자 그의 힘에 감탄해 도망쳤다. 나베가 번개 마법을 사용했을 때는 도망칠 괴물이 없었다. 괴물들을 완전히 처치한 후 모험가들은 스스로 상처를 치료했고 임무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괴물들의 귀를 가져가야 했다. 그들은 그의 힘과 리더십에 큰 존경심을 보였지만 그는 겸손하게 언젠가 그들도 그렇게 강해질 거라고 말했다. 밤이 되자 모두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지만 그는 온몸이 뼈뿐이라 먹을 필요가 없었다. 모험가 중 한 소년이 그에게 흑검사라는 칭호를 붙여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 칭호가 쌍검을 든 다른 청년에게 어울린다며 거절했다. 이후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험가들이 서로 친밀한 모습을 보자 그는 옛 동료들이 떠올랐지만 41명 중
자신만 이 세계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도시 안에서는 도적 소녀가 니시아를 찾아다녔고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공격해 협박했다. 그녀는 그들을 조종하는 인형으로 만들었다. 마법사도 마찬가지로 사악했는데 그는 의식을 통해 이 나라 사람들을 모두 좀비로 만들려 했고 치명적인 힘을 모으면 불멸이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아 몇 마디 말다툼 끝에 서로 죽이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아고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본인은 주변에 위험한 괴물이 없다고 생각해 대열을 느슨하게 했고 그때 빙산산 너머에서 용을 만났다. 그는 용이 이름을 물었고 마법사 소녀는 도시로 돌아가 조사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게임에서 용이 가장 강한 종족이라 여기에도 있다면 데뷔하고 싶었다.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발레는 이상함을 느꼈다. 이전과 달리 마을에 견고한 울타리가 있었다. 골린무리 중 누군가가 도착을 알리자 골린들은 대장에게 보고했고 골린들은 문 앞에 매복했다. 피터 일행도 전투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골린들은 가능하면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때 그의 몸은 불멸이 될 거야. 하지만 이둘은 별로 협력하지 않았어. 몇 마디 놀림 끝에 거의 서로를 찌르려 했거든. 다음 날 아고 일행은 다시 출발했어. 주변에 위험한 몬스터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열을 잘 유지하지 않았지. 운이 나빠서 빙산산에 있는 용을 만났어. 너는 그 용 이름을 물었고 마법사 소녀는 도시로 돌아가서 조사에 알려주겠다고 했어. 너는 용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 게임에서는 용이 가장 강한 종족이라 혹시 이곳에도 있다면 데뷔하려고 했어.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발레는 이상함을 느꼈어. 전에 마을에 이렇게 튼튼한 울타리가 없었거든. 고블린 무리가 누군가 온 걸 보고 대장에게 알렸고 고블린들은 성문에 매복했으며 피터 일행도 전투 준비를 마쳤어. 하지만 고블린들은 가능하면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 누가 위험한지 알 수 있었거든. 갑자기 네가 전에 구해준 언니가 나타났어. 그녀는 엔지였고 아곤도 그녀를 알아봤어. 이 고블린들은 네가 준 피리에서 나온 녀석들이었지. 그리고 엔지는 전에 언급된 인물이었어. 니아가 마을에 들어와서 엔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엔지는 강인했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 니아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말하지 못해 둘의 관계는 그냥 친구로만 보였어. 엔지는 에이온 이야기를 하며 엔지의 이야기를 통해 니아는 아온이 고급 마법사임을 깨달았다. 그가 사용하는 마법은 5급 이상이어야 했다. 그는 검은 갑옷을 입은 소녀 아베드와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베드라는 이름을 듣고 니아는 검객이 아온임을 알았다. 나부가 아베드가 아온의 연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니아는 자신이 무서운 사람에게 다가가 아온의 약병에 대해 조사하려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아온은 이때 10일 전만 해도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니아가 달려와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맙다며 마을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니지아는 그에게 질문하려 했고 그는 나부루이를 불러 니아가 그에게 다가간 이유가 약병 때문임을 말했다. 아고는 귀중한 약병을 문제 해결에 사용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다. 니아는 조제법을 알고 싶어 했다. 아오는 자신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니아뿐임을 말하며 현재 그는 모몬이라는 가명을 쓰는 평범한 모험가일 뿐이라고 했다. 두 정체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이름을 사용하자고 했다. 니아는 돌아갔고 나부는 모몬에게 아베드의 이름을 언급해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 히에낭이라는 생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모몬과 나부가 먼저 순찰을 돌고 니아는 히에낭을 만나면 죽이지 말고 쫓아내라고 부탁했다. 히에낭이 살아있어야 마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둘은 오라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히에낭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모모는 오라에게 찾는 일을 맡겼고 그녀는 두 마리의 길들인 짐승과 함께 달려갔다. 세 사람은 히에낭의 동굴에 도착했고 오라는 그를 자극한 뒤 모몬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일행은 소리에 대비하며 준비했다. 모모는 모두에게 숲에서 나가라고 했고 자신이 싸우겠다고 했다. 니아는 그가 과하지 않길 바랐다. 히에낭은 달려와 꼬리로 모몬을 공격했다. 모모는 한 방을 막아내며 칭찬했다. 그는 히에낭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했다.
희애낭은 도망치지 않고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드러난 것은 햄스터였다. 그가 자신의 종족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햄스터는 자신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크기가 작아 싸우기 어렵다고 했다. 모모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싸우자고 했다. 그는 희애낭에게 큰 기대를 했기에 화가 났다. 모모는 1급 절망마법 하나를 사용해 햄스터를 겁먹게 만들었고 햄스터는 용서를 구했다. 오라는 그 햄스터를 키울지 묻자 모모는 아니라고 답하고 그녀에게 맡겼다. 모모는 햄스터를 데리고 나와 앞으로 자신이 이 희애낭의 주인이 될 것이라 선언했다. 모두가 그 힘을 칭찬했지만 모모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디페이지아는 모모네 팀에 들어가 마을과 엔지를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대신 마을을 지키는데 힘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일행은 도시로 돌아와 물건을 배달했으며 모몬과 나부는 쥐를 등록하러 길드로 향했다. 쥐를 타고 다니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 모모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쥐에게 이름도 지어야 했다. 니아와 다른 이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도둑 여자를 마주쳤다. 그녀는 니아를 잡으러 왔다고 했다. 그녀는 니아의 모든 마법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언데드 군단을 만들려 했다. 다른 이들은 니아를 보호하려 했고 그녀는 니아에게 지혜의 왕관을 사용해 언데드 군단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 마법은 7급이며 일반인은 쓸 수 없었다. 마법사도 나타나 그녀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좀 더 놀고 싶어 했다. 그 사이 모모는 쥐를 등록했다. 그러다 우연히 니아의 할머니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니아를 만나러 집으로 초대하며 돈을 받고 마을까지 호위해 주길 원했다. 집에 돌아온 모모는 불길한 예감에 검을 뽑아 지하 약초 저장고로 내려갔다. 그는 피터 일행이 모두 살해당해 언데드가 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을 베어 해방시켰다. 그는 가장 어린이가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난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니아 할머니한테 어디서 봤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못 봤어. 조사해보니 범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시체들이 들키더라도 꽤 자신감이 있어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모모는 이 사건을 일으킨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어. 니아 할머니가 너를 고용하고 싶어해. 너가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자 유일하게 할머니 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할머니는 모몬을 믿고 너를 고용했어. 너는 할머니가 가진 모든 걸 요구했지. 니아가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기꺼이 바치겠다고. 모몬과 나부는 이후 수많은 모험가 증명서를 사용해 니아의 위치를 추적했고 둘 다 성공적으로 니아가 한 묘지에 있다는 걸 찾아냈어. 그곳엔 해골 군단도 있었고 피터 일행을 죽인 자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 그 후 너는 니아 할머니에게 알려서 그녀가 협회에 신고하고 대피시키라고 했지. 만약에 위험이 생기면 성벽의 군인들이 해골 군단이 몰려오는 걸 발견했어. 그들은 버티려고 했고 구원군이 오길 기다렸지. 하지만 해골들이 계속 성벽을 넘었어. 모몬이 도와주러 왔는데 군인들은 그를 단순한 하급 병사로 생각해서 목숨을 바치려 했어. 하지만 모몬과 나브 그리고 쥐 한 마리가 성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군인들을 처리했어. 잠시 후 해골들이 모두 처리된 걸 봤지. 그들은 아마 전설의 탄생을 목격한 거야. 모몬이 해골 무리를 돌파할 때 나부와 쥐는 위에서 지켜봤어. 이 해골들은 생명에 민감해서 모몬만 아래에 있어도 충분했어. 나부가 왜 지원군을 부르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모몬은 이 일을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어. 그리고 나부가 스스로 생각하길 바랐지. 뭐든 다 묻지 말라고. 그 후 두 악마를 더 불러서 빨리 마법사 놈이 있는 곳으로 갔어. 쥐는 나무 위에 남겨졌고 모모는 자신이 단순한 모험가일 뿐이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한 소년을 찾고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 모모는 마법사 여자가 얼굴을 드러내길 원했어. 그녀는 숨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 모몬이 찾은 이유를 묻자 그녀가 희생자들에게서 빼앗은 모험가 증명서 더미가 그녀의 위치를 폭로했다고 했어. 모모는 마법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나부에게 넘기고 그 여자를 저편으로 불렀어. 나부는 주인이 나타나자마자 번개 마법을 써서 추종자들을 모두 죽였어. 그녀는 마법사가 계속 죽은 척하는 걸 보고 아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그녀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안겨줄 거야. 모몬과 그 여자가 한쪽으로 나갔는데 그녀는 네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가게에서 죽인 사람들이 너의 동료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너는 그들을 네 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사람으로 봤어. 그녀가 네 계획을 방해했으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나라에서 그녀는 단 4명에게만 졌고 그중 한 명이 가즈프야. 모모는 그녀가 너를 진지하게 싸우게 만들지 못할 거라고 자만했어. 그녀는 나부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나부는 아직 마법사와 대결 중이었어. 그는 그녀를 마법사로 생각해서 뼈용을 불러냈지. 이 용은 마법 저항력이 매우 높았어. 나부는 검을 뽑아들었지만 뽑을 수 없었고 대신 돌진의 용의 머리를 강타에 쓰러뜨렸어. 그는 그녀가 힘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녀는 자신이 인간 하급자들처럼 약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마법사는 화가 나서 용을 회복시키고 몇 가지 부적도 걸어줬지. 나부도 자신에게 부적을 걸어 강화했어. 그녀는 돌진의 공격을 피했지만 다시 공격당해 밀려났어. 마법사가 산성 공격을 쏘자 그녀는 방패로 막았고 반격했지만 용이 그녀를 보호했어. 그는 전력을 다해 또 다른 용을 불러냈어. 그녀를 처리하려고 했지. 그녀가 사라지면 도시 전체에서 영혼을 모아 나부를 회복할 계획이었거든. 나부가 다시 공격했지만 용에게 발렸어. 그래도 그녀는 밀쳐냈고 모모는 계속 공격을 피하며 네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네가 검술 기술도 없다고 비웃었지. 모몬이 도발하자 그녀는 망토를 벗고 반격했어. 그녀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내 어깨를 공격했지만 그곳은 단단해서 다음엔 더 약한 곳을 노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다시 돌진했고 너는 검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몇 번의 공격을 빠르게 피했어. 전투 중 모모는 처음으로 고급 검술을 접했고 이게 유익한 교훈임을 알았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시간이 없었지. 너는 나부에게 랑탄 멤버로서 권위를 보여주라고 했고 그녀에게 전력을 다해 달려들라고 했어. 나부는 그가 비난하는 걸 듣고 모몬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했어. 약한 곳을 노려야 한다며 갑자기 돌진했어. 네가 검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몇 번 피했지. 교전 중에 모모는 처음으로 고급 검술을 접했고 유익한 수업이라 생각했어. 더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 너는 나베에게 랑타 밀원의 위험을 보여주라고 했고 그녀는 전력을 다해 돌진했어. 나베는 상대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모몬의 말을 듣고 결심했어. 그녀는 진지하게 싸우기로 했고 하늘로 순간이동의 비행마법으로 그곳에 섰어. 그녀는 랑타 밀원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 했지. 그녀는 뒤로 순간이동해 상대를 찔렀지만 그건 그녀가 얼마나 쉽게 그를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어. 만약 원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도 있다고 했지. 그리고 번개 마법을 써서 그의 용은 6급 이하 마법에만 저항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 그녀는 상대가 안 된다고 했지. 그녀는 7급 내룡을 내뿜어 2마리의 뼈용을 성공적으로 처치했고 마법사도 맞춰서 그를 완전히 먼지로 만들었다. 모모는 나비가 곧 끝낼 줄 알고 그녀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했다.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가 기본 무기도 제대로 못 쓰면서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몸을 강화하고 돌진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못했고 그녀는 검을 그의 얼굴에 찔렀다. 그리고 또 다른 검을 꺼내 불 마법을 발동해 그를 태우려 했지만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꽉 잡고 아이두고 형태로 변해 그녀에게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가 자신은 그녀에게 진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그녀가 뭘 해도 그는 죽지 않고 칼이나 마법은 너무 하찮아서 그가 그녀의 뼈를 부러뜨릴 것이다. 그녀가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었고 그가 두 번째 손으로 그녀를 조여 죽이려 할 때 모든 게 끝났다. 그는 다시 나비와 군단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콘추트도 달려와 나비에게 그들의 장비를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시체는 군단에게 맡겨 처리하게 했다. 그 후 그는 네시아를 찾아갔고 그가 눈에 부상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상처받은 것을 보았다. 왕관을 살펴보니 이건 진짜 가치가 있고 네시아를 무덤으로 데려가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일을 맡았기에 왕관을 부수고 네시아를 데리고 갔다. 세 사람 모두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모모는 이번 일로 100금 등급으로 승급했다. 나비가 두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고 그는 그들을 엔지 마을로 보내 그 마을을 무덤의 약 공급 및 제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그 후 아베드에게 연락했는데 사티아가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루아곤이 모몬 신분으로 즐거워하던 시점에 집사 자와와 하녀 한 명이 식당에서 귀족 한 명에게 접근했다. 이것은 둘의 계획으로
이 귀족을 유인해 사티아가 처리하려는 것이었다. 하녀는 엑스파스를 불러 귀족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자들은 사티아에게 맡겼다. 마차 안에서 그들은 주인이 연구 중인 무술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엑스바스는 사티아와 아우라가 서로 싫어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단순히 두 사람이 최고신들에 의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차가 멈추자 도적대가 나타나 그들을 납치하려 했지만 사티아가 즉시 한 명을 제거했다. 그리고 피를 빨아들였다. 그녀는 조금 지루해져서 동생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금발 하녀는 귀족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삼켜버렸다. 사티아의 동생은 최근에 동굴 하나가 있고 그곳에 무술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그 실력은 게짜스와 맞먹는다고 했다. 사티아는 먼저 떠나 그 동굴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 동굴 안에서 게짜스와 맞먹는 실력자로 불리는 브레인이 침입자를 발견했다. 동료가 2명의 여성뿐이라고 보고하자 그가 나와 확인했고 사티아와 그녀의 동생과 마주쳤다. 그녀의 동생이 달려들었지만 브레인의 일격에 맞았다. 사티아는 동생을 옆으로 밀치고 직접 브레인을 상대했다. 브레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사티아도 인사하며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다. 브레인은 오랜 시간 연마한 비기를 사용해 자신이 서 있는 구역을 표시했다. 적이 그 구역에 들어오면 초음속 배기를 날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사티아에게는 소용없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브레인의 검을 잡았다. 브레인은 그녀가 아직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공격했지만 사티아는 계속 한 손으로 막아냈다. 브레는 두 사람의 실력 차이를 깨닫고 자신이 지금 마주한 것은 괴물이라며 자신이 수년간 갈고 닦은 무술이 휴지 조각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망치며 울었다. 사티아는 이제 끝낼 때라고 생각하고 귀신 형태로 변해 사냥을 시작했다. 다른 자들이 브렌이 도망치자 곧바로 사티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들을 전부 학살했다. 그리고 브레인이 작은 통로로 도망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쫓아 밖으로 나갔고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해 공격했다. 붉은 머리 소녀만 남았을 때 그녀는 모몬이 준 약을 사티아에게 던졌다. 사티아도 예의를 갖춰 맞받아쳤고 브레인에게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어. 브레인은 오랜 수련으로 비기를 사용했지.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구역을 둘러싼 영역을 설정했고 적이 그 안에 들어오면 초음속 참격을 날릴 준비를 했어. 하지만 사티아에게는 소용없었어. 그녀는 브레인의 검을 한 손으로 막았거든. 브레인은 그가 준비가 덜 된 줄 알았지. 그녀는 한 손으로 계속 막으며 브레인에게 다시 해보라고 했어. 그는 계속 공격했지만 사티아는 모두 한 손으로 막았어. 브레인은 둘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눈앞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며 지켜봤어. 그동안 네가 열심히 연습해온 무술 기술이 그냥 허접한 천조각 같아서 넌 도망치며 울었잖아. 사티아가 봤어. 이제 그녀를 끝낼 시간이야. 그 후에 그녀는 귀신 형태로 변해 사냥을 시작했는데 브렌이 달려오는 걸 보자 곧바로 사티아와 마주쳤고 그녀는 그렇게 이 잡모병사들을 전부 학살했어. 그리고 브레인이 작은 통로로 도망친 걸 발견했지. 그녀는 그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해 달려들어 공격했어. 결국 빨간머리 소녀만 남았을 때 그녀는 모몬이 준 약을 사티아에게 던졌어. 사티아는 주인의 약임을 알아보고 주인이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사티아는 그녀와 모험가 길드가 동굴을 찾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 모험가들은 용병으로 전향했고 그녀의 팀은 분산됐으며 지금쯤 수도에 도착했을 거야. 사티아는 도망치는 자들을 놓칠 수 없어 그들을 찾으러 달렸고 그래서 그녀가 직접 쫓아가 사냥했는데 이게 실수였어. 그녀가 돌진하자 그들이 마법으로 공격했거든. 사티아는 2명을 쓰러뜨리는 공격을 날렸지만 곧 멈췄고 다음 날 아온과 아베드는 사티아의 이름이 붉게 변한 것을 보고 분명 배신했다고 판단했어. 아온은 이게 게임에서 봤던 NPC 세뇌 현상과 비슷하다고 의심했지. 아베드는 사티아를 처리할 팀을 꾸리려 했지만 아온은 거절했어. 왜냐하면 그는 사티아가 배신한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 그들의 성격이 모두 그의 옛 동료들을 대표하는 만큼 모든 이유를 알아야 했어. 아베드는 그가 옛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며 좋아했어. 그 안에는 그녀도 포함되어 있었거든. 이후 아온은 사티아의 위치를 파악해 처리하라고 명령했어. 아고는 신급 아이템을 사용해 사티아의 위치를 찾아냈고 바로 그때 나비가 도시에서 전화해 모험가 길드장이 모몬을 소환했다는 소식을 전했어. 듣고 나서 그는 바로 승낙했어.
원래 그곳에 가려던 참이었거든. 길드장과 만나서 오늘 모두를 소집한 이유가 뱀파이어 한 마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들었어. 늦으면 마을 전체가 피를 빨리고 학살당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 했지. 모모는 그 말을 듣고 그 뱀파이어가 바로 사티아임을 알아챘어. 그래서 그는 길드장에게 이 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어. 그런데 여기서 한 모험가가 모몬을 얕잡아보며 실패할 거라고 말했지. 그 모험가는 모몬이 몇몇 임무만 완료해 최고 등급에 올랐을 뿐이라며. 자신이 모몬과 함께 가서 직접 그의 힘을 보고 싶다고 했어. 모모는 그가 고집부리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그가 듣지 않아 결국 나무뿌리에 밝히고 마귀에게 소금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 모모는 미리 경고했지만 그는 무시했고 그게 바로 그가 선택한 결말이었지. 모모는 고급 언데드 창조를 써서 그들의 변화를 시험해보고 싶었어. 이후 모모는 아베드와 함께 사티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 하지만 그들 앞에 있는 건 무표정한 눈빛의 사티아뿐이었어. 그녀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 희망의 별이라는 반지를 꺼냈어. 이건 모몬이 가차에서 얻은 장비였어. 그 반지는 사티아에게 걸린 모든 조종을 정화해 그녀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지. 하지만 반지를 작동시키자마자 마법이 해제되었어. 위험한 냄새를 맡은 그들은 아예 그곳에서 아베드와 함께 물러났어. 모모는 처음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상대에게 분노했어. 그 상대는 세계급 아이템을 소유해야만 모몬의 반지 효과를 해제할 수 있었거든. 돌아와서 그는 능력치를 최고 방어력으로 올렸어. 모든 수호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능력을 발휘해 영묘 주변을 지켰고 그는 길드 창고로 가서 자신의 세계급 아이템을 찾았어. 아베드는 그곳을 지키는 판도라를 기억했어. 판도라는 아곤이 직접 만든 NPC로 길드 창고를 지키며 원하는 누구로든 변신할 수 있었지. 하지만 판도라는 바보 같은 녀석이었고 주인님을 무척 부끄럽게 만들었어. 말투부터 행동까지 너무 저속해서 여자들이 말문이 막혔거든. 처음에 아곤은 이 NPC에게 멋지고 근사한 군복을 입혔는데 지금은 주인님조차 판도라에게 제발 체면 좀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 쥐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데 말이야. 그 후 세 사람은 길드의 영묘 깊숙이 들어갔어. 이곳은 그가 함께 싸운 41명의 동료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이었어. 또한 이곳에는 그들이 모은 모든 세계급 아이템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는 그걸 사용해 사티아에게 걸린 조종을 풀려고 했어. 그는 12신병이라는 아이템을 찾아야 했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고른 후 그는 나중에 자신의 동상도 영묘한 구석에 세울 거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아보는 마음이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어. 그는 결국 자신도 떠날 거라 생각했거든. 다른 창조주들처럼. 하지만 그는 아보를 위로하며 반드시 이길 거라고 사티아를 이겨서 그녀를 이 영묘로 데려올 거라고 다짐했어. 그 후 그는 영묘 밖으로 나와 아우라와 마에게 몇몇 세계급 아이템을 건넸어. 이번 적은 매우 강력해서 조심해야 했거든. 정말 멋지고 대단했어. 하지만 지금은 나도 주인님도 판도라에게 제발 체면 좀 살려달라고 빌어야 해. 쥐 한 마리로도 충분히 창피하니까. 그 후 세 명은 길드의 무덤 깊숙이 들어갔어. 이곳은 네가 함께 싸웠던 41명의 동료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이야. 여기엔 그들이 이전에 모은 모든 세계급 아이템이 보관되어 있고 너는 그걸 이용해 사티아 몸에 걸린 마법을 풀려고 해. 찾으려는 아이템은 12신병이라는 이름이야. 필요한 것들을 다 고른 후 너는 언젠가 너도 무덤 한 구석에 동상을 세울 거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아보는 마음이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어. 네가 다른 창조자들처럼 결국 떠날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너는 아보를 격려하며 반드시 이길 거라고 사티아를 무찌르고 그녀를 이 무덤으로 데려올 거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밖으로 나와 세계급 아이템 몇 개를 아우라와 마에게 건네줬어. 이번 적은 매우 강하니 조심해야 하니까 아이고는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출발했어. 한편 무덤 안에서 데미는 주인을 걱정하며 왜 주인님이 혼자 싸우게 했냐고 아보를 탓했어. 아우라는 이번 적이 너무 강해서 정말 조심해야 해. 그래서 곧바로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어. 수호자들에게 맡기고 사티아가 있는 곳으로 출발했어. 무덤 안에서는 데미가 주인을 너무 걱정하며 그를 꾸짖었지. 아보에게 왜 주군님이 혼자 싸우게 두냐고. 주군님에겐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무덤 사람들 부대가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데미는 밖으로 나가 주군님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시투스가 만류했어. 최고 존엄의 명령은 주군님이 직접 싸우라는 거였거든. 결국 데미는 남아서 모두와 함께
A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어. 곤을 신비한 거울을 통해 관찰했다. 군주는 승산이 많지 않았지만 수호자들은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 지금 누군가는 사티아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능한 군주가 조용히 움직여 적의 눈을 피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만약 이 일을 벌인 자를 잡는다면 반드시 즉시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사티아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한 곳에 서서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태였다. 사티아를 깨우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몸에 여러 마법을 걸어 일정 시간 동안 힘과 능력치를 올렸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마법을 사용해 넓은 지역을 날려버렸다. 그 공격은 사티아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티아는 더 이상 군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미친 듯이 웃으며 곧 아곤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사티아의 정신이 조종당의 주인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티아에게 말했다. 잘해봐. 공격해봐. 그의 사전에 실패란 없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사티아가 돌진했지만 그녀가 미리 설치한 함정에 걸렸다. 그는 공격 구체를 던졌지만 사티아가 막았다. 흑벽이 보이자 그는 척추 감옥을 사용해 사티아가 회피하게 만들었다. 사티아는 뱀파이어라 생명력과 회복력이 매우 강했다. 게다가 그녀가 든 창은 상대의 피를 빨아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아군은 마법사라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략을 계산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싸움을 이어갔다. 그는 사티아를 계속 공격해 그녀가 회복할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티아는 회피하고 방어하며 아곤이 모르는 스킬을 사용했다. 그녀는 빛의 창을 소환해 주인을 향해 공격했다. 아곤은 갈비뼈 몇 개가 부러졌지만 사티아의 힘이 너무 강해 더 많은 스킬을 써야 했다. 긴 교전 끝에 사티아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녀는 남자 주인공의 약점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공격에 성속성을 더해 아곤의 생명력을 크게 빼앗았다. 그녀는 성속성이 뼈 같은 존재에게 강한 카운터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격 후 사티아는 마력이 거의 다 떨어져 근접전을 해야 했다. 근접전이든 원거리든 그는 사티아를 마음껏 상대할 생각이었다. 사티아가 돌진해 그의 가슴에 창을 꽂아 생명력을 빨아들이려 했지만 그는 창을 살짝 피하고 반격 스킬을 사용해 사티아가 힘들게 방어했다. 지친 싸움 끝에 사티아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분신을 소환해 함께 싸웠다. 분신이 아곤을 공격해 그가 피하기 어려웠다. 분신을 없애기 위해 그는 뒤에 시계를 소환해 공간을 느리게 만들어 분신의 공격을 쉽게 피했다. 시간이 되자 분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사티아는 불리해졌고 그는 지금이 결판낼 때임을 알았다. 그는 사티아에게 지금까지 일부러 다친 척한 것이라며 진짜 목적은 사티아를 조종한 배우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배우는 똑똑한 듯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사티아를 마법 조종에서 해방시킬 시간이었다. 사티아는 믿지 않고 계속 공격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의 몸에는 황금 갑옷이 있었는데 이는 한때 은인이자 그를 길드로 데려온 주인의 갑옷이었다. 싸움이 치열했어. 사티아가 달려와 내 가슴에 창을 꽂아 생명력을 빨아들이려 했지만 넌 살짝 피하고 반격 스킬을 썼어. 사티아는 힘들게 방어했고 지친 싸움 끝에 결국 그녀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 분신을 소환해 함께 싸우게 했지. 분신은 네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넌 피하기가 매우 힘들었어. 분신을 없애기 위해 네가 뒤에 시계를 소환했어. 그 시계가 공간을 느리게 만들어 분신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고 시간이 되자 분신은 순식간에 사라졌어. 싸움이 길어질수록 사티아는 불리해졌고 넌 이게 결판낼 순간임을 깨달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러 다친 척했다고 밝혔지. 진짜 목적은 사티아를 조종하는 배우를 유인하는 거였어. 하지만 그 녀석도 똑똑해서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제 넌 사티아를 마법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시간이야. 사티아는 믿지 않고 계속 네게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네 몸에는 주인의 황금 갑옷이 있었어. 주인은 한때 은인이었고 널 이 길드로 데려왔지. 그리고 넌 옛 동료들의 강력한 무기들을 계속 꺼냈어. 먼저 사티아 갑옷을 쉽게 뚫는 검을 들고 그녀의 팔을 가볍게 쳤어. 이어서 다른 강력한 아이템들을 내밀어 사티아가 버틸 수 없게 만들었지. 사티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었어. 그때 내 몸에 입고 있는 건 바로 황금 갑옷이야. 주인인 자는 한때 은인이었고
너를 이 길드로 데려왔지. 그 후 너는 옛 동료들의 강력한 무기들을 꺼냈어. 첫 번째는 사티아의 강력한 갑옷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검이었지. 그걸 들고 너는 달려가 그녀의 팔을 살짝 쳤어. 그리고 이어서 다른 강력한 아이템들도 꺼냈지. 사티아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어. 이때 사티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너에게 돌진했어. 그녀는 계속해서 손에 있는 흡혈 상처로 너의 피를 빨아들였지만 아무리 빨아도 주군님에겐 아무 문제도 없었어. 두 사람의 레벨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 즐길 시간은 끝났다고 느낀 너는 사티아를 끝내기로 했어. 끝내기로 했지. 곧바로 초고급 마법을 써서 땅 전체를 날려버렸는데 막 손을 내밀려던 순간 누군가가 사티아를 조종하는 자가 그녀 뒤에 숨어있는 걸 알아챘고 도망쳤어. 사티아는 겨우 깨어났지만 폭발과 함께 증발하고 말았지. 무덤으로 돌아온 후 네가 수호자들과 함께 사티아 부활 의식을 치렀지만 수호자들은 여전히 사티아가 또 배신할까 걱정했어. 그래서 네가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그들에게 정권을 맡기겠다고 했지. 사티아 부활의 대가는 5억 금화였고 주문 한마디의 금산이 완전히 사라졌어. 사티아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고 길드 내에서 사티아의 이름도 돌아왔으니 아보는 마법 통제가 해제된 걸 안심했지. 얼마 후 사티아도 깨어났고 아고는 매우 기뻐했어. 사티아는 군주가 신경 써주니 행복해서 안겼고 아베드는 질투를 참지 못했지. 네가 사티아에게 몸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 아이는 가장 중요한 게 사라졌다며 당황했어. 바로 가슴패드였지. 모두가 말문이 막혔고 수호자들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옛 동료들을 떠올렸어. 그들은 무덤을 떠났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수호자들이 이 세계 정복의 길을 함께 걸을 테니까. 이번 전투로 많은 걸 깨달았어. 밖에 매우 강한 누군가가 있고 이 무덤을 노리고 있다는 걸. 다음 목표는 네가 도시 안에서 조사 보낸 집사자스일 수도 있어. 그가 나타나면 반드시 로그아웃 시킬 거야. 그리고 프랑스의 흑성경애가 사티아를 조종한 주모자라는 걸 알게 됐어.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도 군주아웃 못지않은 힘을 가졌을 거야. 니이아 쪽에선 할머니가 마을로 이사했고 나부가 두 분을 호송하며 마을을 지키기로 했어. 집사자스는 군주의 명령으로 수도에서 조사 중이고 검객 부리는 사티아에게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어. 가즈프를 만났고 모모는 모험가 길드로 돌아와 최고 등급으로 승급했어. 모두가 내 강함을 칭찬하며 이제 길드에 적합한 임무가 없다고 했지. 주인의 명령이고 브링검사는 사티아에게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 그때 가즈프를 만났고 모모는 모험가 길드에 다시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최고 등급으로 승급했어. 모두가 그를 칭찬하며 그가 가장 강한 자 중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했어. 지금 길드에는 그에게 맞는 임무가 없어서 그는 여관으로 돌아가 기다리기로 했어. 막 밖으로 나가려는데 무언가 정보를 받고 급히 몇몇 지휘관과 시투스를 동원해 공격 명령을 내렸어. 오버로드 일부는 여기서 끝나지만 아곤 군주의 세계 정복 여정은 아직도 길어. 더 보고 싶으면 열심히 응원해줘. 안녕.